네, 백운계 시알번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일 한 분씩 뽑아서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지 않습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간이 좀 늦어져서 댓글 당첨자 발표를 못하고 방송을 마쳤죠. 1일 1답 드리겠다고 한 약속 꼭 저희가 지킵니다. 어제 당첨자는 유튜브로 댓글 주신 이은주 님입니다. 부모님까지 함께 듣는 방송이라고 하셨죠.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긍정적인 글로 도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와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도 저희는 건전한 토론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번 선정해서 이따가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운계 시살번지 먼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이렇게 소개하니까 저는 좀 어색한데 본인은 어색하지 않으셔요? 뭐 제 활동이나 제 생각이나 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요즘 가깝게 지내십니까? 뭐 제가 19대 국회에서부터 활동을 했었는데요. 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뭐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는 다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원내의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서 필요한 의견이라면 의원으로서 할 말을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3선이시니까 네. 또 고향은 가끔 가세요? 광주를? 뭐 공식 비공식으로 자주 가고 있는데요. 뭐 지난 5.18 기념 예.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또 비공식적으로 선거 이후에 사실 호남의 마음이 이 상처받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이건 결과를 떠나서 과정 중에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근황 묻고 그리고 서로 다독여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향 방송이잖아요. 네. KBC 여의도에 이렇게 훌륭한 스튜디오를 너무 훌륭합니다. 만들었으니까 예. 자주 나와 주십시오. 예, 자주 부르시도록 제가 예.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뵙자고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 통제와 관련해서 경찰 출신도 되시니까 네.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그저께 경찰 치안감 인사가 네네.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이렇게 번복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는데 네. 치안감이면은 시도 경찰청장급이잖아요. 네, 아주 고위직 인사입니다. 고위직인데 그런 인사가 발표가 났다가 2시간 만에 바뀌고 이런 적이 없었죠? 뭐 있었던 적이 없었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의 해명이었죠.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착오였다라는 해명의 부분은 사실은 전혀 납득이 됐고 수긍이 되지 않은 그런 해명이고요. 예. 왜냐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경찰청의 상황 인식과 그리고 행안부의 상황 인식이 달랐다라는 건데요. 경찰청에서는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최종본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당연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겠죠. 했을 겁니다. 이게 최종본이 아닌데 발표할 리는 만무한 거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최종본이 2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2개가 있었다라는 상황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번복이 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최종본이라는 게 어떻게 2개가 될 수 있죠? 최종본이 2개라는 거는 다른 2개의 상황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경찰청은 이것이 최종본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행안부는 아니다 이것이 최종본이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추천권자가 추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행안부 쪽에서 급하게 치안감 인사를 발표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천권자는 추천권자의 추천대로 발표하는 것이 최종본이다라는 상황적 인식을 했을 테고요. 추천권자가 누굽니까? 예, 경찰청이죠. 경찰청장. 예. 그러면 그동안 경찰 인사가 뭐 지금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경찰청장이 장관한테
제청을 합니까? 추천을 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제가를 결정을 하면?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지금 과정인데 총경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네,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치안감이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텐데 네. 일단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발표가 날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제청권자와 결재권자의 결재와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이것이 추천권자의 추천이고 그리고 추천권자의 추천이 들어갔는데 발표해라 인사 발표해라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추천권자는 추천안대로 그 발표가 나는 거 그러니까 결정이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이 최종본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은 추천안대로 발표를 했을 테고 결정권자는 추천안이 올라왔는데 발표를 해라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의 결재가 있는 것이 최종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 결재 과정에서 추천안과 다른 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안이 두 개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심각한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있어서 일단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그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추천권자의 추천에 대해서 그거와 다른 내용이 이 제청이 되고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천권자에게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그리고 그에 대한 사유 그리고 추천권자의 추천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확인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경찰 인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이게 일방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점도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왜 바뀐 것 같습니까? 보통 이렇게 그 인사가 최종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요, 결정권자가 그 중에 한두 명에 대한 위치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한두 명에 대한 위치 이동은 한두 명에 대한 위치 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두 명을 위치 이동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까지 전반적으로 연쇄적으로 위치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의 위치 이동이 일어난 거고요. 그렇다면 그 한두 명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경찰청장이 그냥 추천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대체로 보면은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사전에 조율도 좀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했고 거기에서 자기를 뭐 좀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조정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 사전적으로 그게 조율이 되는 게 맞고 사전적으로 조율이 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 보직을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업무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의견 교환이 있어야죠. 인사라는 게 특정한 사람을 어떤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인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해왔던 그 업무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자리에서 해낼 성과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그 분석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일단 뭐 대충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최종 단계에서 이건 뭐 꼭 한두 명 이건 이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넣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만 딱 넣자니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7명 자리를 바꾸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넣으려고 했던 한두 명이 과연 누구냐. 좀 짐작하는 사람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눈여겨보는 게 국가수사본부. 왜냐하면 경찰 수사에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 조직의 위치 이동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쪽 관계자일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전에 행안부 장관이 뭐 외국 출장 갔다 온 모양이에요. 갔다 와가지고 경찰 탓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건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내가 결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가느냐. 국기문란 이건 이제 경찰이 완전히 잘못했다라는 인식을 대통령이 보여주는 건데 그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란 맞고요. 경찰의 기강을 완전히 흔드는
대참사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란과 대참사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상황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안에 대해서 그 안만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치안감 인사를 진행하라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대로 발표하라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적 인식을 초래한 부분, 그런 의사소통의 결여,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추천 과정과 최종적인 결제본이 달랐을 때 그 다르게 평가한 이유, 그 부분이 왜 사전에 서로 의견 교환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짚어야지 이 문란과 대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거고요. 하반기 옹구성이 되면 행안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기문란은 맞지만 그 국기문란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 네.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거는 쌍방향의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행안부 쪽에 더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왜요?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이것이 최종본이라고 하는 상황적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됐을 테고, 그 상황적 인식이라는 거는 추천안이 올라갔고 그 추천안이 올라간 상황에서 발표해라라고 지시를 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추천안이 최종안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거고, 예. 명시적인 동의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안을 최종본이라고 다시 내보내는 거, 그것도 정말로 단순 착오나 실수나 아니면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경찰청이 그렇게 무단으로 했다라면 2시간이나 이게 상황 파악이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사실 지금 경찰 치안감 그야말로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발표가 번복되는 것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들 다 놀라고 뉴스가 되지만, 이게 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경찰을 행안부가 좀 이렇게 통제를 해야겠다라는 차원의 일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고안도 나오고 그렇게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서 네네. 더 좀 이건 뭐지? 인사도 이렇게 이제 막 하는가? 이런 느낌들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안부 공고한 대로 시행됐을 경우에 경찰에 일어날 일, 이 부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미리 보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경찰 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체로.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아주 과거부터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정치 권력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고, 그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개선돼 가면서 뭐 선배 동료 평가들이 도입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내부에서 이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일종의 일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 먼저 승진한다라는 그런 관행을 서서히 정착시켜가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게 이제 그 현장 근무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찬물이 그냥 쫙 뿌려져서 뭐 빙하기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잠깐 옆길로 좀 갔다 오죠. 지금 권 의원께서 경찰 그만두신 지가 10년쯤 네. 되셨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그만두시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뭐 수사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크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뒤로 10년 세월 경찰이 그때 가지셨던 문제, 그 의식에서 얼마나 바뀐 것 같습니까? 현장부터 해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년 전에 경찰에도 직장협의회가 법률적으로 허용이 돼서 현장 근무자들 위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예. 하고요. 직장협의회가 전국적인 단위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는 정말 상명하복의 계급
문화의 조직이었고 일방적인 그 상명하복의 지시만 있었던 조직이었다면 이제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개시가 되고 그 부분이 문화로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러한 내부 견제가 시작이 되고 좀 활발해지면서 경찰 문화가 개선이 이제 도약되는 그런 단계인데 정말 그런 단계에서 일어난 이 행안부의 공고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이제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에 경찰의 권력이 이제 더욱 세졌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저에는 경찰이 과연 옛날에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 권력에 너무 약하고 뭐 어제도 어떤 뭐 보수 매체가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바람보다 먼저 눕는 경찰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인식들을 과연 불식시킬 정도로 자리를 잡았는가. 그 인식의 차이가 지금 행안부의 경찰 통제의 정당성을 가름하는 그런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행안부의 정당성은 뭐 물론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지만 사실 뭐 법률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왜 없어야 되느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사무를 관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는 치안사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치안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경찰청이라고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경찰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거 정치 권력의 바람보다 먼저 눕는 그런 행태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화해야 되겠다. 법률로 보장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차이를 뒀고요. 그런 차이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경찰청법이라는 그런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 배경과 입법 내용을 무시하고 법무부의 검찰국이 있으니 행안부의 경찰국도 당연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저도 단순하게 접근을 한다면 법무부는 장차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경찰국장, 경찰과장 전부 전직 검찰입니다. 예. 뭐 검찰하고 사실상 같은 뿌리인 거죠. 근데 행안부의 역사상 장차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뭐 경찰 출신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경찰 출신이 뭐 행안부의 주요 보직에서 관련된 사무를 취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전혀 다른 성질의 다른 뿌리의 조직입니다. 이렇게 전제가 다른 것을 같은 사안으로 취급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법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배경과 입법 배경을 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행안부의 공고안은 법치주의의 명백한 훼손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했을 때 찬성하셨나요? 네,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 의원께서는 그 검찰청법 개정안대로 이런 그 중요한 수사들을 지금 우리 경찰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찰의 전문성은 사실은 경찰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운용이 돼 왔던 거고요.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이 99%가 넘습니다. 경찰의 전문성이 기반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었을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잘못된 인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기존의 6개의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2개로 줄였습니다. 근데 6개를 뭐 형법상 사기죄, 배임죄, 뇌물죄 뭐 이렇게 열거했던 거를 2개 뭐 사기와 뇌물 이렇게 줄인 게 아닙니다. 뭐 부패, 경제, 그다음에 뭐 방사청, 중대재해범죄 뭐 이런 식으로 열거되어 있던 거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줄였는데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는 형법전의 제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류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뉴스에 접하는 모든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전부 부패 범죄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경찰은 지금 현재 검찰은 이 바뀐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도 그 뉴스에 나오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검토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검찰청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검사들이 지금 사회의 중요 사건,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그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이거는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사건을 뺏겼다라고 국민들에게 읍소하고 호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직접 수사권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된 부분들은 없다. 그러니 검수완박을 핑계로 경찰이 갑자기 무슨 공룡이 돼가지고 이걸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정치적 허구의 개념에 근거한 핑계에 불과할 뿐이고요. 기초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건 장관이 헌법에 정한 법률을 무시하는 위배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그 공고한 대로 추진을 하려면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청법의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법률 개정 사항을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의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은 법률우위의 원칙입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법 체계이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의 명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위헌 위법한 그런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탄핵 소추 요건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지금도 만약에 이걸 그냥 추진할 경우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신데 부담이 좀 가시지 않겠어요? 야당과 여당의 차이를 흔히 말해서 책임감의 차이라고 합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여당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이렇게 눈앞에서 린치를 당하고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하게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찰 출신이라서 너무 경찰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요.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견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에 있어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이렇게 조직과 권한을 분리시켜서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중수청 설치 등을 추가적으로 해서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직과 권한의 분리가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종종 나와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만나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